안녕하세요. 김수업입니다. 2022년 여름방학 미적분 특강을 안내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면은 공부 열심히 했고요. 책도 열심히 썼고, 그럼 최근에는 교과서 번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학부 수학과 교과서인데요.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프리드버그라는 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선형대 수학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슈타인 모트 해석학 같은 경우도 복수 해석학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책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티칭 경력은 이러하다.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적 지도학교 여기 써놨는데 제가 한 20년 지도했기 때문에 가르친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적으면 이게 세 칸밖에 나왔어요. 그냥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거 대충 적었고요. 대전지역 지도학교는 이러하다. 그래서 대전은 지금 올해 2년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 사실 이게 그렇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느 학교를 지도하지 않았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머니들께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직 결과로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가 스펙이 화려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보면은 올해 1학년 학생인데 중간 기말을 모두 100점을 맞았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작년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저 수강 전에 내신이 4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4등급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랑 한 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해갖고 1학년 2학기 끝날 때 등급이 2등급으로 마쳤습니다. 그 학생의 비폰 애프터가 굉장히 뚜렷했고 굉장히 신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적이 오르고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신도 나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연락받은 건 수학이는 기말고사 봤을 때 전교 2등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저도 굉장히 뿌듯하죠.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제가 서울에서 입시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가르친 학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개월이겠네요. 왜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지금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연세대 지대를 합격을 했다. 이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그 철부지를 데려다가 아동마동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든 시켜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뿌듯한 결과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를 준비할 때 유념한점에서 적혀 있는데요. 자, 2학년 2학기부터는 이제 학생부가 굳히기에 들어가는 거지 뒤집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성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별로였는데 2학년 2학기에서 뒤집어서 팍 치고 올라간다. 그런 일은 거의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학종과 수능 중에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를 유지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를 갈 만하다. 그러면 학종을 꾸준히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 지금 학생분이 좀 모자라다 하면은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수능에 올인을 해야 된다. 수능이라는 시험도 이게 1년 준비해서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1년 6개월, 2년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수능 준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가장 흔히 많이 보는 건 뭐냐면은 둘 다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둘 다 해볼게요 하는데 하나만 전념을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둘 다 자신이 없어서 둘 다 한다고 하면 족두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좀 두렵겠지만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 선택 과목 관련해서 꿀팁입니다.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는 건데요. 거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드러났고 올해 6월에서 드러났는데 점점 더 뚜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적분은 1등급 컷이 83점이었고 확통은 1등급 컷이 89점이었습니다. 컷이 높은 게 좋은 건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으면은 89점을 받아야 간신히 1등급을 받는 거고요. 미적분을 선택했으면은 83점만 받으면 1등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점의 페널티가 발생해 버린 거죠. 이게 상위권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냐 이과냐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문과지만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경제경영학과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미적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대치동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전국적으로 더 뚜렷하게 퍼져 나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질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미적분 과목 특성을 보시면은 선행과정이 수상, 수원, 수학일, 수학이 이 넷 중에 하나를 모르면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학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이와 미적분의 연관성이 많다. 그 다음에 기하 확통하고는 연관성이 없고요. 학교에서는 보통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나갑니다.
오히려 서울 강남 지역에서 3학년 1학기 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대전에서 2학년 2학기 때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적분을. 그래서 좀 약간 의외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은 일반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이라는 게 뭔 소리냐? 상대평가로 평가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1등부터 9등급까지 피 터지게 또 경쟁을 해서 등급을 쟁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보면은 밑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확통 선택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피라밋이 이렇게 있는데 밑이 쑥 빠지고 다시 이 밑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4%, 11%, 23%, 40%하고 등급이 또 나눠지는 거니까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내신받기 힘들다라는 거. 근데 그건 이제 학종에서 당연히 고려를 하죠. 입학사정관도 미적분에서 등급이 조금 빠지는 건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굉장히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외워야 되는 어떤 문턱들이 툭툭 생길 때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구구단을 외워야 되죠. 구구단을 안 외우면 그 다음 걸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 저자계산기 쓰려면 안 돼. 도저히 안 되죠. 그 다음 중학교 초반에 보면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그런 거 배우죠. 초반은 아니겠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그래서 그걸 안 외우면 역시 그 다음 단계 수학을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역시 미적분에서도 굉장히 외워야 될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수학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계에서는 이 미적분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거의 구구단이나 인수분해처럼 인수분해 하듯이 많이 쓰이는 공식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외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머리는 좋은데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미적분 하면 좀 힘들어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외워야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제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보면은 형제자매를 연달아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가르치다가 동생이 이제 수업을 강추해서 형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형 잘 가르쳐서 결과 잘 나오고 해서 동생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업 철학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학습이 한 번에 짜잔하고 바뀌지 않는다. 저는 학습에 있어서 사이다 촬영하고 특별한 거 촬영하고 그런 거 별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학습이 한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반복해서 말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건 어머니들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요거를 고쳤으면 좋겠다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당장 콕 찍어갖고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결과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 컸고 이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방어하고 변명하고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진짜 본질이 가려지고 그냥 형식에 가려져서 싸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할 때 어떠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제가 깃발을 꽂고 닥치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설득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 그럼 아이가 설명할 거 아니고 자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럼 이제 듣고 그래 뭐 이런 건 말이 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이제 요런 요소까지 고려해서 보면은 너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서 아이가 바뀔 리 없다. 그런 천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서 아이들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게 제 철학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마음 편히 질문을 했으면 유대감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어떤 지식 과목하고 다르거든요. 이건 응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번 듣는다고 이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배웠어요. 알 것 같네 하고 내가 풀어보면 잘 안 되죠. 또 풀면서 이거 왜 안 되지? 막 괴로워하고 이제 물어보고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혼자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요 알겠어? 오케이. 그다음 요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에 오면 학생들이 이걸 질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이제 처음 보는 선생님이잖아요. 무서우니까 처음에 좀 마음 편히 질문 못하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해갖고 아이한테 질문을 끄집어냅니다. 그거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된다는 거. 그럼 저는 스타일이 어떠냐면은 맹장이라기보다는 좀 덕장 스타일이다. 그래서 뭔가 아이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가 정신줄 놓고 막 밀리야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걸 밀리면 안 되겠죠. 그건 되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또 한번 이렇게 뭔가 지랄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지랄을 할 일이 있으면 아마 어머니한테 먼저 문자를 한번 드릴 전화를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제가 한번 아이를 따끔하고 혼내려고 합니다. 뭐 괜찮으실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제 제가 혼을 내고 나면은 이제 그래서 만약에 혼을 냈다. 그럼 애가 분명히 입이 대빨라고 삐져갖고 막 학원 안 간다고 뭐 이제 싫다고 하는데 이제 또 자기가 혼나서 가기는
간다고 말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또 핑계를 이제 막 대잖아요. 원래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뭐 선생님 가르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르게 막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중심을 잡아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근데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숙제를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해왔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험을 보다 존다거나 뭐 이런 건 좀 아니다 싶은 거죠. 고등학생이 그런 건 굉장히 심각한 거겠죠. 그럴 때는 제가 한번 돌변해서 한번 화를 내야 되겠죠. 뭐 이런 경우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스타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문자보다는 전화로 설명드리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업 한 번 끝나고 나면은 뭐 시험 몇 점, 그래서 뭐 평균 점수 몇 점, 상위 50% 점수 몇 점, 아이 점수 몇 점입니다. 이렇게 문자 딱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딱 정량적으로 보내버리면 이게 좀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점수 왜 이거밖에 못 받냐? 그럼 아이 저 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싸우게 되거든요. 제가 그 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문자를 보낼 거면은 아이 점수가 지금 나왔고 평균 점수 이러한데 뭐 점수가 모자라서 이런 부분에서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아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마다 매 시간 보내려고 하니까 쓰러지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전 전화 드릴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일주일에 150문제 정도 내준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마다 맞춤으로 숙제를 줍니다.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강남 대신 기출 단원별 분류된 거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중간 단위 처음 배운다. 그럼 그 처음 배우는 거에 맞게 가장 쉬운 걸로 주고 상중하로 다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수업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5시에서 8시 그 다음 수업 전에 클리닉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학생은 뭐냐면 이때 저를 아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기 귀찮게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예상 진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총 10번 수업해서 미적분 다 끝낸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철학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아까도 좀 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쯤 됐으면 이제 어머니들이 안 그러세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넘어올 때 어머니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학원 쇼핑 다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학원 갔다가 찔러보고 저기 학원 갔다 찔러보고 여기저기 간 보시는 경우 있거든요. 저하고 스무고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학원에서 들은 거죠. 그럼 이제 살짝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안 하고 간 봐서 물어보고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저 선생님 뭘 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1학년 어머니들이. 제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떠냐면은 그 어머니의 태도가 아이한테도 전염이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오면은 수업을 듣는데 이게 자기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디션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잘 가르치나 내가 한번 판단해보겠어 그러고 다 이렇게 평가하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학습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제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제가 말을 하면 이게 쑥 들어가면서 이게 흡수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말을 탁 하면 이게 튕겨나가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럼 전 이제 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아니다. 이 친구는 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자꾸 막 특별한 거, 비법 찾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빠르고 즉각적인 걸 보면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담배나 술이나 마약처럼. 뭔가 건강에 좋은 걸 보면 한두 번 하면 힘들기만 하고 티가 좀 잘 안 나는데 꾸준히 하면은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죠. 식단 관리한다고 운동하는데 이런 게 한두 번 하면 힘들기만 해서 티가 날까요? 그러니까 제 수업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겁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려거든 의심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말이 쑥쑥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뭔가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면 제가 수업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일단 한번 간 보듯이 수업 들어보고 좋으면 이제 다음번부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럴 거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보고 저한테 믿음이 가면은 믿고 맡겨주시고요.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피드백 제가 받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우서 쌤 스펙이 되게 대전에서 보기
힘든 화려한 스펙이라서 한번 보내봤는데 아이가 수업 듣고 와서는 뭐 특별한 거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실망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맛집을 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을. 그러면 맛집이 저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딱 한 입 먹고 와 진짜 맛있다 이런 맛집도 있고요. 어떤 맛집은 딱 한 입 먹어보고 평범한데 이거 맛있나? 그냥 뭐 먹을 만한 거지. 이게 뭐 1시간 기다려서 먹을 만한 그런 맛집인가 싶은 맛집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맛집 같은 경우는 저는 어땠냐면은 먹고 나서 이제 보면은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속에서 안 부대끼고. 그런 거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은 갑자기 문득 그 맛이 생각나는 거예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한 맛인데 그 맛이 생각나고 또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고. 그래서 자꾸 두 번, 세 번 찾아가다 보면 그 맛을 중국에서 이제 이거 진짜 맛집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전자보다는 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 특별하게 수업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범한 포석들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럼 그 평범한 포석들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 아주 태산만한 피라미드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갖고 아이를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적혀있는 번호로 마음 편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